안녕하세요. 6분 만에 신나게 알려주는 남자 이신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1월 22일 이신내과 이진호 원장님이 대한중대심장연구회에서 발표한 혈관 조영술에서 관찰되는 이상 소견 영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투석 환자분이 보시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중대심장의가 이러한 공부를 하구나 호기심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의료진에게는 최신 지견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 강의는 전부 그림이거든요. 그림 동영상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듣고 오늘 강의를 다 마무리 잘 해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이번 세션이 이제 정상과 비정상을 이제 구별하는 피지컬 이그젠 초음파를 잘 보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혈관 조영술에서 이제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 통로 안지오그래피를 시행하기 위한 도구인데요. 먼저 어쨌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엑스레이 발생 장치, C암 안지오 기계가 있어야 되고 이 기구들이 돌아갈 수 있는 오퍼레이팅 룸이 있어야 되겠죠. 오퍼레이팅 룸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있어서 어쨌든 쓸 수 있게 모든 중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런 시설이나 도구가 잘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죠. 안지오그래피를 확인하고 시행하면서 판독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인터벤셔널 네프롤로지스트 그리고 IR 서전 필요합니다. 직접 시술을 시행하고 이 시술의 결과를 보고 이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확인해서 이 환자분에게 치료가 필요한지를 결정해서 치료까지 이어주고 향후에 팔로우까지 하게 되는 주체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저희가 쓰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앞에 조성 교수님도 강조를 하셨지만 시스를 꽂아야 와이어를 넘겨야 이제 그 다음 일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방을 천자해서 가이드 와이어를 넣고 딜레이터와 앞쪽에 천자를 제거를 하고 시스를 넣고 이쪽으로 시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이드 와이어를 넘기고 풍선을 넘기고 그 다음에 혈전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도구들을 넘겨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시스도 필요하고 저희 병에 쓰고 있는 피시파큐 같은 조영제 아이소몰한 조영제들 그리고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도구들이 있어야 안지오그래피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더 좋은 영상을 얻고 시술 결과를 어떻게 가장 환자에게 정확한 이런 영상을 얻을 수 있는지 보시면 이제 이 앞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이 안지오그래피까지 하러 오시면 결국에는 그 센터에서 이미 초음파로 확인하셨거나 피지컬 이그젠으로 이상을 보셨고 투석의 변화를 보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쨌든 전제돼야 될 것은 신체 진찰이나 모니터링과 감시를 통해서 환자를 적절하게 파악을 하고 이런 초음파 검사를 선행하고 나서 이제 POC의 통상학 편수를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석센터와 시술센터 간의 의논이 제가 투석을 보는 의사면서 시술을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필요한 시술을 투석센터에서 의뢰를 하면 시술센터에서 받아서 치료를 하고 향후 계획을 다시 의논하고 그 환자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하신 분까지 참여하면 제일 좋고 그다음 시술하는 사람, 신장내과 의사, 투석 간호사가 모두 함께 강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술의 접근성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센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투석실에서는 환자가 투석이 되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을 해결하고 싶은데 되지 않을 때 참 곤란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들과 연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시술 후에 기록지를 이 투석 센터, 보내준 의료원 센터로 반드시 보내서 어떤 치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치료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서로 알고 있어야 향후에 천자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의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시술병원으로 언제든지 이렇게 좀 민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통률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서베일런스나 피지컬 이그잼 같은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인 협착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보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보여드리고 감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지금 오프렌치 카테터가 들어가 있는데 적스타나 스토미시스에 잘 보이지 않죠? 이 정도면 오프렌치이기 때문에 한 1.67mm에도 작은 혈관이라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확장을 하고 나서 보면 이렇게 아까랑 다르게 혈관이 다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센트럴 벤 스토미시스는 혈관에 협착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후 레퍼런스 혈관 사이즈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몇 퍼센트가 줄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앞쪽, 뒤쪽 혈관에 비해서 이제 이 혈관의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보시면 이렇게 좁아지 이 정도면 한 80% 정도 협착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10mm 풍선 카테터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웨이스트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허리처럼 짤록한 모양이 풍선은 이분한 압력으로 이렇게 펴지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 모양을 보이면 이쪽 부분에 협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제대로 펴졌을 때는 웨이스트가 없어지고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협착이 있을 때 풍선이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이분은 어퍼세팔릭 베인이 토탈 오클루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레프트 RCF 이 베스큐러 억세스인데 이쪽이 막혔습니다. 막혀가지고 콜라테랄로만 이렇게 돌아가는 혈관이라서 밑에서 위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하는데 보시면 아주 실같이 이쪽에서 연결되는 이런 혈관이 보입니다. 그래서 018 와이를 통해서 카테터 놓고 이렇게 랑데르 테크닉이라고 하거든요. 양쪽에서 와이어를 통과시킨 다음에 풍선 확장을 하고 작은 풍선으로 넘겨서 확장하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 풍선 확장하면 이렇게 넓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전후 비교를 해보시면 올라간 혈관이 막혀서 콜라테랄로만 이렇게 도는 혈관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때 확장을 하면 이제 쭉 메인 피스톨라로 넘어가는 게 보이고 콜라테랄은 이제 늦게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조영제가 협착에 이제 어느 정도를 파악도 해주지만 어느 속도로 가는지 조영제의 농도도 결국엔 협착이라든지 이런 혈관의 길을 알려주는 다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분도 어퍼세팔릭 베인이 토탈 오클루전 케이스거든요. 보시면 쭉 가다가 이쪽으로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와이어링 하면서 생기는 격차가 좀 생겼거든요. 조영제가 세게 됩니다. 이럴 때 숫자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필드도 잘 보이지 않고 와이어의 모습도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안 만들고 싶은데 생겨도 어쨌든 길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이분도 양쪽에서 이렇게 어프로치를 했고 랑데르 테크닉으로 적은 사이즈의 풍선으로 확장을 먼저 시행해주고 저희가 원하는 긴 풍선으로 확장해주면 비포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양쪽에서 이제 카테터가 들어가서 잘 만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제 제대로 이제 풍선 확장을 시행하면 제대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와티 풍선을 통해서 스론백톰이 하는 영상인데요. 이분은 보시면 라디오세팔릭 피스툴라인데 이쪽으로 메인 이 액세서리 세팔릭 베인이 완전히 스론부스로 막혔고 이런 메인도 지금 아주 협착이 여기도 보이고 이쪽에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협착을 스론부스를 확인만 하고 먼저 앞에서 보였던 좁은 부위들을 먼저 열어주고 혈류를 개통시킨 다음에 안전하게 혈전증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풍선 와이어링을 하는 이후에 풍선 확장술을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 혈자는 안지오그래피상에서 이렇게 필링 디펙트로 보이거나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 개의 모습을 보이거나 큰 덩어리처럼 보이게 되면 포가티 볼룬은 말 그대로 혈관 안에서 풍선을 키워가지고 혈전을 밀어가지고 폐 쪽으로 날려보내거나 시스 쪽으로 당겨서 혈전을 제거하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보시면 마무리했을 때는
이 조영제가 아주 이분하게 잘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시암 영상에서는 이렇게 밀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초음파 영상에서 이제 저희가 따로 찍은 영상인데요. 혈관 직경에 맞춰서 포가티브 풍선을 이렇게 충분히 넓히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혈전이거든요. 혈전을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벽에 붙은 혈전을 이제 혈관에서 없애야 되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혈전은 양이 적을 때는 해쪽으로 날리면 런필트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날아가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아주 메가피스툴라인 경우에 혈전량이 많으면 붓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보셨던 파이브린 체인지가 온 경우에도 날리면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혈전이 얼마가 됐는지 양은 어느 정도인지 미리 초음파를 확인한 이후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트렐로토라 카테타라고 이제 강선이 빨리 오면서 혈전을 갈아 없애는 마스레이션 하는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분은 이제 올라가는 쪽에서 막혀서 여기까지만 이제 조영제가 관찰되고 이쪽으로는 이제 조영제가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와이딩하고 좁아진 세팔릭 아치가 아마 첫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좁은 영상을 볼 수 있고 블루닝을 하고 이제 남아있는 혈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트레토라를 보면 이렇게 강선이 이렇게 열강선이 나와가지고 기구를 연결하게 되면 분당 3,000회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돌면서 혈전을 갈아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치 이제 헬리콥터 날개처럼 잘 보이진 않지만 돌고 있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이렇게 끝이 혈전이 없어지고 혈관이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렐로토라가 돌아갈 때 영상을 보시면 혈전증을 두고 롱액시스, 숏액시스를 같이 관찰하면서 지수하면 좋습니다. 근데 혈관이 큰 피스툴라인 경우에는 이 백월이나 사이드월에 있는 혈전을 실착 제거하기 힘든 경우에는 이렇게 좀 양쪽을 누르면서 강선이 혈전을 제거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하면서 하면 훨씬 더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에로사에서 나온 트렐로토라라는 의과 선생님 자기 이름 딴 이런 디바이스거든요. 분당 3,000회, 그리고 최근에는 또 4,000회 이상 되는 새로운 도구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엔도베스큘라 트롬벡토미를 시행할 때 이런 다양한 도구들의 성능이나 효과를 알아야 문제점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컴플리케이션을 막고 제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들은 이상 소견들 보셨는데 이제 아노말리를 보시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세팔릭 아치를 통해서 세팔릭 베인이 이렇게 서브클라비안 베인, 하면 저글러 베인과 만나서 노미네이트 베인으로 양쪽이 만나서 SVC가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런 바이피드 두 갈래의 세팔릭 아치 환자분들이 꽤 볼 수 있습니다. 그 문헌에서는 한 5에서 10% 정도까지도 발견된다 하고 이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면 사실 특별히 이상 소견이 아니고 그냥 아노말리가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데 보시면 이분은 저귤러 베인으로 하나는 세팔릭 아치로 넘어가고 하나는 저귤러 베인으로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갈래로 두 갈래만 보셨지만 이렇게 세 갈래로 트리피드 세팔릭 아치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시스턴트 레프트 슈필 베나타바는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저희 환자분들 시술하면서 이런 영상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레프트 인노미네이트, 라이트 인노미네이트가 만나서 SVC가 돼서 이제 이 심장의 오른쪽에서 IVC가 만나서 아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SVC가 양쪽에 레프트에도 남아있어가지고 따로 그래요. 보시면 레프트인데 보다가 지금 오른쪽에 이 인터넷 저귤러로 카테터가 관찰이 됩니다. 관찰이 되는데 이분의 SVC는 레프트에도 이런 퍼시스턴트 레프트 슈프릴 베나카바가 이렇게 아노말리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최근에 시술한 케이스인데 보시면 이런 세팔릭 라디오세팔릭 베인인데 아주 지금 이쪽에 가늘어져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도 막혔고 이쪽에도 막혔습니다.
세팔릭 베인들이 다 막히고 베질릭 베인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영상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참 와이어링을 무리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시행하게 되면 헤마토마 럽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와이어도 충분히 넣지 못하고 아주 작은 이분은 인머추어 피스툴라였기 때문에 작은 혈관, 작은 풍선 사이즈를 선택해서 먼저 안전하게 좀 넓힌 다음에 혈관 상태를 다시 관찰했습니다. 처음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협착은 아직 남아있는 모양이고 쪽으로 돌아가는 당연히 그대로 막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여러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베스큘러 액세스에 스텐트 넣은 경우 선생님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세파리같이 센트럴 베인, 어디든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건데, 저희가 이제 투석실에서 천자를 해야 되는 천자 구간이나,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을 곳에 이렇게 넣었네 하는 이런 스텐트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보시면 이분은 레프트 라디오세팔릭 베인이거든요. 여기가 아나스토모시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나스토모시스에서 한 4cm, 5cm 지나간 경우가 이제 보통 접수타 아나스토모시스를 지나고 이제 저희가 천자를 해야 되는 구역인데 텐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팔에서 치는 부위까지 텐트가 이렇게 쭉 빠져요. 사진을 보시면 그 스텐트 부위는 어쨌든 이물이기 때문에 항상 협착도 반복될 수밖에 없고 풍선 확장수도 제거를 하긴 했지만 천자 구역을 제한을 주기 때문에 시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텐트를 넣게 되면 아주 직후의 영상을 보면 아주 기분이 좋거든요. 아주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베어메탈 스텐트를 넣지 말고 앞에서 많은 가이드라인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페이턴시 유지가 안 될 뿐더러 이렇게 액세스의 천자 구역에 스텐트 넣게 되면 수석실에서는 아주 난감합니다. 어디를 찔러야 될지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보시면 제가 스텐트 넣은 곳의 사이즈를 재봤거든요. 보면 8cm, 한 10cm에 가까운 스텐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문 앞이고 이렇게 돌아 나오는데 결국 천자할 곳은 여기 앞쪽 저스트 아나스토모시스 그리고 팔이 겹치는 바로 뒤쪽 요 두 군데밖에 이분은 천자할 곳이 없습니다. 뭐 이런 세파릭 아시스텐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브라키오 지금 보시면 세팔릭은 특별히 문제거든요. 이분은 이제 이분도 어퍼 세팔릭에 천자 구역에 스텐트가 이렇게 길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 볼륨이 한 모양 영상이고 이런 뭐 스텐트가 2개, 3개, 심하면 8개, 10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건데 보시는 것처럼 세팔릭아치에 이렇게 스텐트가 들어있고 세브플라비엔 베인에 이렇게 스텐트가 들어있으면 결국에는 양쪽 다 협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베어메탈 스텐트들은 셀들 사이로 인티마가 자라오고 끝에서부터 자라오기 때문에 페이턴시 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루틴한 그런 시술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술 확장술 하게 되면 이렇게 좋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고 이분은 보시면 이제 앞에서 보여준 분인데 스텐트가 세팔릭아치와 서브클라비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풍선 확장술 하고 나서 이제 다행히 좋아졌지만 또 조만간 3개월 뭐 이렇게 지나면 또 좁아지고 막힐 위험성이 있고 그라프트에도 스텐트 들어가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시면 스텐트가 이분은 4개, 5개가 이렇게 오버랩 되고 한 번 좁아지면 다시 스텐트를 안쪽으로 두고 안쪽으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분은 또 특징적으로 디지털 파트의 밸브 입구에 스텐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스롬백토미 하고 나서도 플로우가 충분히 이렇게 빨리 잘 넘어가지 않아서 다시 막힐 위험성을 설명드렸는데 아니야 다를까 한 달 내에 다시 막히고 이분은 뭐 스롬백토미를 1년에 10번 이상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아예 이렇게 넣을 거면 여기를 오버랩 시켜서 좀 넣었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보시면 속도가 끝에서 좀 늦게 가는 모양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밸브에서 좀 혈류가 좀 지연되면 결국에는 스테시스가 자체가 혈전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분은 이제 이 세팔릭아치부터 이 어퍼암까지 스텐트가 쭉 깔린 분인데 이 당연히 스텐트 내부에 협착이 있어서 풍선 확장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팔 부종이 해결이 안 돼서 왜 그렇지 하고 혹시나 해서 이 베질 베인을 통해서 엑시럴 베인에서 만나는 곳을 보니까 셀에서 막혔어요. 스텐트 원래는 스텐트 안에 셀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쭉 혈구가 잘 넘어가는데 이분은 넘어가지 않고 이쪽에 결국에는 협착이 생기면서 팔 구종이 계속돼서 결국에는 이 사이로 셀 사이로 풍선 확장을 해줬고 그러고 나서는 쭉 잘 넘어가고 지연이 되는 것이었고 스텐트 들어가 있는 내부도 잘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농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엔 협착 때문에 충분한 영재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속도도 늦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풍선 확장수를 이후에는 쭉 잘 넘어가고 스텐트 내부로도 잘 넘어가서 이분은 이 이후에는 구종 다 제거가 됐어요.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느리고 이런 혈류를 풍선 확장수 이후에 충분히 넓혀주고 잘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분은 스텐트가 그라프트의 끝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스텐트가 원래 여기에 넣었을 것 같지는 않는데 아마 마이그레이션 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보시면 혈류가 이렇게 쭉 한 번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돌면서 이런 콜라테랄과 원래 넘어가는 파니크에 돌아 넘어가는 모양 볼 수 있어서 이분도 지속적으로 이후에 혈류가 이제 계속 정체가 되면서 혈전증이 반복되는 증세로 보아시를 이렇게 밀고 하면 마지막에는 좋아졌지만 또 좋아질 이런 위험성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텐트들은 결국에 혈관 통로 자체에 문제를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혈관 조영수를 위한 기본 설비나 도구는 이제 준비가 필요하고 특히나 시행하고 이런 판독할 수 있는 시술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협착이나 혈장은 반드시 초음파를 보면서 시술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와 빠른 시간 단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조영제를 보실 때 혈관의 필링 정도와 속도, 방향 등을 함께 관찰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 발생하는 합병증들, 코일이 온다든지 럽처가 온다든지 트롬보시스가 다시 생긴다든지를 관찰해야 되고 스텐트 삽입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시술 영상을 반드시 수석 병원과 공유해서 함께 치료하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